그래서 이제 미적분 첫 번째 단원에서 얘기하는 수열의 극한,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우리가 수렴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에서도 이미 극한을 배웠잖아. 그때는 함수의 극한으로 배우긴 했었어.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수렴한다. 그럼 그때는 이걸 뭐라고도 나타냈었냐면은, 함수에서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면 그걸 가지고 수렴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지. 기억나죠? 근데 만약에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뭐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떤 하나의 숫자로 점점 다가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 왜 그러냐면 x, 즉 정의역 범위를 보통 실수 전체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 그쵸? 그럼 그때 a 근처의 값이라는 그 표현이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수열이라는 거잖아. 우리 전에 수열이라는 걸 뭐라고도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니? 제도 어? 1차. 그거는 이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수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떤 함수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야.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틀린 말이 아니야. 이 표현이 이해되겠니? 어차피 n자리에 뭐 예를 들어 an이라는 수열이 있었으면 n자리에는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들만 넣지 우리가 0.25 막 이런 숫자들을 넣지 못할 거 아니야. 음수도 못 넣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3으로 다가갈 때 2n 플러스 5,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 n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수들일 텐데 3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표현이 그럼 뭐야? 1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나가가는 거, 아니면 뭐 10부터 시작해서 19, 87, 65, 4, 3 이렇게 나가가는 거. 그럼 3 근처라는 말이 되니 여기서는? 막 3.00001 뭐 이런 식으로 3 플러스 아니면 3 마이너스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수열의 입장에서 불가능하다 이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것만 볼 거냐면 딱 한 가지 극한만 볼 거야. 무한대로 갈 때 극한만 볼 거야. 어떤 하나의 특정 값으로 간다. 그때 얘는 그냥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냥 수열의 몇 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열의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만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n분의 3이라는 수열을 한번 넣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은 보통의 이런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 그럼 바로 한번 대답해볼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쵸?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딱 하나의 상수로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졌겠죠. 뭐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1이라고 한번 써봤어. 그럼 얘는 몇으로 가니? 뭐 뒤쪽에서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이걸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쵸? 그럼 그땐 차수를 비교했는데 차수가 같을 땐 뭐만 따지면 돼? 최고차항. 최고차항 개수들만 따지면 되니까 그때 극한값은 1분의 2니까 2다라고 찾아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 지금처럼 값을 찾아볼 때 수렴하는 그러한 수열의 극한을 찾아볼 때 함수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n분의 3이라는 그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에 수렴한다. n분의 2n-1이라는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2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함수에서의 발산도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열에서의 발산은 또 여기서 또 몇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 가지고 봐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 값이 무수히 커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아마 함수의 극한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을 텐데 진동 발산이라는 것도 존재해.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자 어떤 것들인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 마이너스 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그때 아까처럼 사실 함수라고 떠올려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그때 얘는 어디로 점점 다가간다라고 할 수 있어. 그 값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전체적으로 계속 커져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3n 더하기 9999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 다음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수열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 아니면 계속해서 커져나간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불가능하지. 그걸 어떻게 해서 확인하는 거야? 함수의 극한과 좀 다르게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열의 규칙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들을 직접 대입해 보아서 찾아내는 것도 좀 사용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숫자 쭉 넣어본다 했을 때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반복되겠구나라는 게 보이긴 하잖아. 그럼 무한대까지 갔을 때는 얘가 1에서 멈출지 마이너스 1에서 멈출지 사실 멈추지 않을 거지. 계속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얘는 무수히 커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의 값으로 점점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이거를 진동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사실 진동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만 진동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발산 중에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제외한 모든 발산은 전부 다 진동 발산이라고 생각을 해봐주면 돼. 수열에서는 여기서는 막 이제 우극한 정확한이 달라가지고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했었잖아. 아까 가까워진다라는 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면 전부 다 진동 발산이라고 생각을 해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약간 좀 차이점을 보자면은 삼각함수 기억하니? 되게 단순한 예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파이 x라고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프는 대충 기억나죠? 얘는 이제 사이니까 원점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파동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혹시 주기 찾는 것도 기억날까? 네. 얘의 주기는 몇이죠 그러면? 2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뭐 2, 뭐 여기는 1, 여기는 3, 뭐 이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건데 자 그럼 그때 x자리 1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1을 넣든 말든 상관없겠다. 어쨌든 얘는 이만큼의 그래프가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그려져 나갔을 거야.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낸대. 그럼 sin 파이 x의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 몰라. 왜? 얘가 1에 있을지 마이너스 1에 있을지 아니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일지 하나의 값으로 결정해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그쵸? 자 근데 똑같은 식을 수열의 극한으로 한번 바라볼게. 즉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x자리에 n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의 좀 차이점은 x는 실수였지만 수열에서의 n은 자연수라는 거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얘는 어디로 가는지 보여 그러면은? 아까 좀 대입해서도 보자라고 했었잖아. 1 대입해봐. sin 파이 몇이니? 만약에 이걸 sin x라는 함수였다면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3파이였을 거 아니야. 0이었겠죠. 2 대입해봐. sin 2파이는 0, sin 3파이는 sin 4파이, sin 1파이, sin 6파이 쭉 해서 sin
자연수 곱하기 파이면 어쨌든 그 값은 항상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얘는 값이 존재하는 극한값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본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점으로 찍혀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그 값들이 전부 다 0으로 일정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큰 차이점이에요. 함수의 극한은 실수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발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식이 수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극한이 표현이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이 진동 발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넘어갈 건데, 이 진동 발산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진동이라기보다는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n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 그렇죠? 근데 수열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수열의 뜻이 뭐야 사실? 숫자들을 그냥 쭉 나열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꼭 규칙이 필요하니? 꼭 필요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은 파이의 소수점 아래 n번째 수를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가정해봐. 규칙이 있니 그러면은? 보통 이제 파이라는 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다 보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사실 규칙을 가진 채로 나열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런 것도 내가 수열이라고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예시는 뭐냐면은 꼭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내가 마음대로 숫자들을 나열시킨 그것도 문제에서는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중에 진입 판정하는 문제들, 참고지까지는 그런 문제들 있지. 거기에서의 발레를 떠올려 볼 때 이 진동하는 발산을 좀 자주 사용이 될 거야. 해서 보통 이제 수열이라고 해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애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나열시킨 그러한 수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있는 극한값의 계산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봤었던 내용이랑 완전 똑같은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극한값의 계산. 일단 첫 번째로는 극한의 성질부터 얘기를 좀 시작합니다. 기억나니까? 극한의 성질. 뭐 봐도 다 나와 있기는 할 텐데 선생님은 이제 극한의 성질을 딱 한 가지로만 나타내기는 했었어. 자, 일단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AN이라는 수열도 그리고 BN이라는 그 수열도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즉 수렴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성질들인데 그 성질은 무엇이냐? 각각의 수열을 AN과 BN이라는 그 수열을 이렇게 쓰면은 4층연산 생략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4층 연산이든 두 수열을 4층 연산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 준 거는 뭐랑도 같다? 각각의 수열을 극한을 취해 준 뒤에 그 다음에 4층 연산을 시킨 것과 같다. 많이 본 적이 있죠? 비슷한 것들을 이제 미분에서도 적분에서도 사실 자주 뭐 미분 적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연속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극한의 성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잘 기억해놓고 있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언제만 얘기할 수 있다고? 극한값이 각각이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 성질인 거야.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못 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수렴하는 수열로만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라고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기억해 놓고 있어줘.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되냐면 만약에 어떤 수렴하는 수열과 내가 모르는 수열을 만약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그때 결과가 수렴으로 나왔대. 그럼 혹시 이 빈칸은 수렴할지 발산할지 혹시 떠올려 볼 수 있겠니? 아니면 얘기할 수 없을까? 모를까? 수렴해요. 혹시 설명할 수 있겠어? 그냥 대충 떠올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얘기한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얘가 AN 수렴,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 얘가 BN이라는 수열이라고 가정했을 때 AN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수렴한다 이 둘인 거죠. 얘가 존재해.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모르는데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더한 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까지 알려준 거야. 그걸 가지고 뭘 물어봤어? 그러면 BN은 어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이해되겠니? 자, 수렴하는 수열들 가지고는 성질을 쓸 수 있었지. 그럼 얘네 둘 가지고는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둘이 빼도 괜찮은 거잖아. 얘에서 얘를 뺀 것도 그럼 존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될까?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수렴하는 어떤 수열과 다른 어떤 수열을 더하기나 빼기를 했더니 얘가 발산했대. 그럼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수열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아니면 알 수 없을까? 알 수 없어요. 얘는 발산만 해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예전에 배운 증명 방법 중에서 규律법이라고 기억나니?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걸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여기가 수렴이었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더하면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얘기한 성질 때문에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뺐어. 그럼 그 극한의 성질 때문에 그 전체도 수렴해야지. 근데 이 수열이 수렴하면 발산한다가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라 발산해야 된다라는 걸로 증명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외워놓고라도 있어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따로 책에 나와 있지는 않긴 한데 이것 정도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로 추가적으로 얘기한 이 내용은 앞에 얘기한 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식만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근데 이 얘기는 따로 없어. 해서 이걸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그럼 그 이외에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도 돼. 이 이외에 수렴하는 수열과 발산하는 수열을 많이 곱했어. 얘의 결과는 혹시 알았겠니? 수렴하는 어떤 수열과 발산하는 어떤 수열을 곱했더니 어떻게 될지 발산.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얘를 그냥 딱 0이라고 봐. 얘는 뭐 n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극한을 취해도 0으로 수렴하지.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극한을 취하면은 발산하는 거 맞지? 그쵸? 실제로 곱해봐봐. 0이잖아 이건 100%. 그럼 수렴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가 1이었어. 그럼 발산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나누기도 비슷할 거고요. 그럼 만약에 발산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을 곱하면 어떨까? 케바케. 얘도 케바케예요. 수렴하는 거 하나 얘기해 볼래 그러면? 발산은 너무 쉬워. n, n 곱하면 발산했겠지 곱해도. 수렴하는 거 예시 하나 들어봐. 무한대로 했을 때 0 되고 무한대로 했을 때 0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0이 나오면 그럼 그건 수렴하는 거잖아. 발산하는 게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나오면 그건 0에 수렴하는 거잖아. 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 상관없죠? 그럼 이거 발산하는 거 맞지? a n이라는 수열은? b n이라는 수열은 그럼 이렇게 한번 써봤어. b n이라는 수열도 발산하는 거 맞죠? 그 둘이 곱하래. 첫 번째 항들끼리 곱하니까 몇이야? 0. 두 번째 항들끼리 곱해도 0. 세 번째 0. 네 번째 0.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0으로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올 수 있지. 그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수렴할 수도 있다 이거네. 지금 되게 단순한 걸 가지고 일부러 진동 발산하는 그러한 수열의 이제 발레를 하나 들어본 것 뿐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용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 얘기한 이 수렴하는 것들 가지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외에는 다 몰라. 직접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극한값의 계산하는 몇 가지 유형을 좀 볼 건데 사실 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 볼 때는 예전에 함수의 극한에서 x에다가 그냥 숫자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처럼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그게 어떤 꼴이었었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라고 보통 부르긴 했었는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극한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예시로 보긴 했었어. 뭘 따져봤었어야 됐냐면은 우리가 분모 분자의 차수를 좀 따져봤었어야 돼. 누구의 차수가 더 크냐 그걸 가지고 어느 쪽에 영향력이 더 센지 그걸로 전체 극한을 좀 생각을 해봐 줄 수도 있었거든. 여기서는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른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만약에 크다면 그때의 극한은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었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이 두 가지였었어. 만약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면 그때는 그 극한값을 뭘 가지고 찾아봤었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극한값을 찾아봤었고 반대로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 쪽이 더 크다면 그때는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실 수 있는 거지. 기억날까 혹시? 근데 왜 그런지 좀 간략하게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은 원래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석 풀이는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돼 사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3 위에는 3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7이라고 한번 써봤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정석풀이는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자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은 2n제곱이지? 그럼 개수 떼버리고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분모는 2-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3이라고 적어봐 줄 수 있죠. 분자는 3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7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괜찮니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거야. 얘네들 어디로 가? 다 0으로 가지.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무수히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사실 없는 셈 쳐도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뭐만 남아 보니까 2랑 3만 남는데 그거를 기존에 있었던 식에서 보자면 뭐만 가지고 보는 거야 결국에?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가지고 보자라는 거지. 어차피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최고차항보다 낮은 차수의 애들은 전부 다 분모 자리에 n이 살아남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0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다 보니 어차피 최고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수의 항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차수가 이제 달랐다면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분자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더 컸다면 여기서는 n이 살아남아 있었겠지.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이었다면 그럼 그때는 상수분에 무한대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발산했었을 거. 반대로 얘가 세제곱이었어. 그럼 얘도 분모 자리에 n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숫자가 되었다면 분자는 전부 다 0으로 가는 애들만 살아 있었겠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해될까?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석은 저거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사실 네 가지 유형들을 보긴 봤는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보긴 할 거야. 나머지 하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기억나죠 이것도?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언제 사용을 했었냐면은 근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식이 주어졌을 때는 뭘 하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러니까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뺀 그 식에서 억지로 유리화를 시켜, 그러니까 분자를 유리화를 시켜서 분수꼴로 바꿔보는 거였었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 빼기 n,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죠? 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그러면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 더하기 n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어주면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 플러스 n, 분자는 이제 합차공식이고 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4n 플러스 5라고 봐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니까 얘가 이제 무슨 형으로 바뀐 거야? 얘가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야. 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뭘 먼저 따져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차수를 따지는 거지. 자, 근데 분자의 차수가 몇 차? 1차. 분모는 1차. 보이죠? 루트가 2분의 1차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n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n 1승이다 라고 봐주면은 1차분의 1차. 그럼 그때 우리가 극한값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가지고 극한값을 찾아볼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가지고 찾는다고. 자, 그럼 분자는 최고차항 개수가 4야. 분모에서는 최고차항 개수가 루트 1과 1이 더해져야 되죠. 즉 2분의 4니까 2라는 극한값을 가지는구나 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도 물론 발산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지금은 그냥 수용하는 그러한 예시 하나만 좀 들어봤습니다. 발산하는 거 찾아보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제 대소관계를 하나 더 따져볼 게 있는데, 얘도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자, 만약에 일단 여기서도 조건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존재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도 존재해. 자, 그럼 그때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bn이 더 커. 그러면 걔네들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 주어도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한 가지 같이 기억할 게 뭐야?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고. 기억나니?
예를 들어 얘를 마이너스 n분의 1, 얘를 n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오른쪽이 무조건 큰 거 맞지? n이 자연수니까. 극한추 해봐봐.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거지.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수열 Cn이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 Cn이라는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bn 사이에 껴있었대.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같아. 즉 an의 극한과 bn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Cn이라는 그 수열의 극한 값도 뭐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정리라고 했었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지. 양 옆에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껴있는 그 수열은 양 옆이 한 놈한테 점점 가까워지면 가운데 껴있는 애도 걔한테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던 거죠. 기억나겠니? 근데 이해는 되겠니? 근데 여기서 당연히 뭐 이제 1번 가지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극한 취하면은 크거나 같을 거지. 여기서도 극한 취해주면 크거나 같았을 거야. 근데 얘네 둘이 알파랑 베타로 갈 텐데 그게 서로 같대. 그럼 C에는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알파 이상 알파 이하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 다음에 26페이지 좀 잠깐 한번 펴볼까? 자, 26페이지에 이제 개념 확장하기라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진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에 n자리의 자연수들을 1부터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an이라는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따져보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봤어. an이 아니라 ae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an이라는 그 수열의 모든 항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럼 어떤 것만 살펴보고 있어? 짝수 번째 항들만 살펴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중에 일부분만 보고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그래도 수렴한다라고 해줄 수가 있다고. 어차피 n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그 무한대가 사실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거기서 짝수 번째를 보든 홀수 번째를 보든 아니면 3의 배수인 것들만 보든 걔네들도 결국에 무한대 쪽에서는 알파라고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내용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명제처럼 지금 쓴 거야. 일부러 전체가 수렴하면 일부분도 수렴한다 라는 그 명제는 참이야. 그런데 이거의 역, 그러니까 부분이 수렴하면 전체도 수렴한다라고 표현한 이 명제는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꾼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e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알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내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안 되는 예시가 하나 있겠지.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겠지. 떠오르는 발레가 혹시 있을까요? 자, 짝수 번째만 보겠다 이 뜻이지. 짝수 번째가 다 뭐야? 1, 1, 1. 수렴하네. 그러면 전체는 진동 발산이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는 발레가 존재해서 전체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면은 띄엄띄엄 본 것도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띄엄띄엄 봤던 게 수렴한다고 모든 게 다 수렴하진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이것도 좀 옆에다 같이 좀 적어 놓아주자. 전체가 수렴하면은 일부분만 봐도 수렴할 수 있지만 일부분이 수렴한다고 전체를 봤을 때도 수렴한다는 옳지 않다. 언니, 자,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1번 한번 펴봐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분모는 1, 4, 5, 7 땡땡해서 2n-1까지의 합 분자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었어. 자, 그럼 분모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니? 분모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 저걸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 진짜 싫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수열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거다 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식으로 좀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얘기 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 적어도 이거는 하나 기억해놔. 일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지. 어차피 아까 얘기해준 대로 1차식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될 건데 그 n의 개수가 뭐였었어? 공차였어. 거기에 어떤 상수항이 더 더해져 있는 그러한 형태. 보통 dn 더하기 어쩌고라고 표현이 되긴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됐었어? 이걸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로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표현했었지. 그때 분모는 2로 시작할 거고 분자는 항의 개수 곱하기 그 등차 수열의 초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뭐 이 애들은 이제 시그마를 가지고 보통 표현하는 애들이기는 한데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냥 뭐 자연수들 1부터 N까지 한번 쭉 더해봐라 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K라는 것도 결국 뭐야? 등차수열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은 1 마지막 항은 n 그러니까 n 더하기 1을 곱해서 2분의 n 플러스 1. 자, 다음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그럼 얘는 그때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까지 기억나고 있지? 외워야 돼 근데 그래도. 자, 다음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1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1번에서 쓴 그 공식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2분의 N 플러스 1. 근데 여기다 뭘 덧붙여야 돼? 전체 제곱을 덧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자연수 거듭 제곱이야 1차, 2차, 3차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쭉 더해 나갔을 때 그때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에 했었던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쓰일 거라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볼게. 예전 것들도 다 다시 한번 좀 봐주는 게 좋긴 한데 사실 다 볼 시간은 없잖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라도 좀 다시 공부하는 거기도 하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봐.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에 다시 봤을 때 분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등차수의 합인 거잖아. 그럼 공식을 가지고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등차라는 건 보이죠? 뭐 이걸 가지고 근데 등차수의 합을 구할 때 일반항을 구하고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왜? 공식만 보더라도 항이 몇 개인지 초항과 마지막 항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보여? 초항과 마지막 항은 뭐만 알면 돼? 항의 개수만 알면 돼. 자, 그럼 그때 이 분모 항의 개수는 몇 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몇 개의 항이 있니? n개. 그래서 정리하면 n제곱. 즉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전개해서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라고 써볼 수 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뭘 봐야 돼 그럼? 최고차항만 보는 거죠. 역시 4하고 나온다.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보이니? 식에서 루트가 보이죠? 뭐 해봐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리화도 아니에요. 일단 형태부터 봐. 무슨 꼴이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우리는 거기서 바로 뭘 먼저 확인해야 돼? 차수 확인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아까? 네. 차수부터 봐. 분모 몇 차? 2분의 2분의 1차. 분자 몇 차?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뭐만 따지겠다? 최고차항만 따지겠다. 분모의 최고차항 몇이야? 루트 1이겠죠. 분자도 최고차항을 더해보니까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었겠네. 이해될까? 지금 내가 일부러 루트 1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알겠니? 만약에 얘가 2였다면 2가 아니라 루트 2라고 봤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제 극한값은 2하고 나온다. 괜찮니? 자, 그 다음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빼기 n 더하기 1 빼기 n 얘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아라. 어떤 꼴인지부터 보는 거지. 그러면 루트는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n도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 둘을 빼고 있으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구나. 그럼 그때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근호가 보이니까 여기선 유리화를 시켜보기로 했던 거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분자는 이제 합차공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는 얘가 무슨 꼴로 바뀌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 있던 거야. 그러니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또 따져보니까 루트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전체의 제곱. 얘는 그럼 어떤 꼴인지 보이니?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줄 수 있어. 근데 무한대 곱하기는 사실 아까 안 봤단 말이야. 사실 우리 예전에 함수의 극한에서는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보긴 봤었거든.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는 표정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여기서도 그래도 아까 배운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좀 얘기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리화를 좀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는 그대로 두시고 안에 있는 요놈을 유리화를 좀 시켜보자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전체 제곱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전개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n 더하기 1 더하기 2루트 n제곱 더하기 n 따라하고 있니? 분자는 1 곱하기 n이니까 그냥 n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무슨 꼴로 바뀌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네. 차수 비교해볼까? 분모 몇 차? 2차 1차 루트 n제곱이니까 1차. 분자도 1차. 그럼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2n 더하기 2 루트 n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진짜 2라고 봐주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분자에 1이 쓰니까 그때 극한값은 4분의
1이라고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다음 또 넘어가서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더하기 2분의 a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얘가 2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봤을 때 분모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0이었어도 얘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했었을 거야. 근데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인데 2가 있네.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 차수는 비교했을 때 같아야 이런 극한값,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될까요? 그럼 그때 차수가 똑같을 테니까 뭐만 따져볼 거야? 최고차. 그럼 3분의 A가 2야. 그러니까 A는 몇이다? 6이다. 괜찮니?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번엔 식이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2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 얘의 극한 값이 몇으로 표현된다? 4라고 표현이 된다.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건 확실하겠죠. n제곱 얘네들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럼 뭐 해봐? 유리화 시켜보셔야지. 그럼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 분자는 제곱해서 뺄 거니까 루트만 지워주면 될 거고, 그럼 a-2n-2라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 몇 차? 1차. 분자는? 1차. 그럼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4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다? 2다. 분자는 a-2 얘가 4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10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네. 자, 다음 또 넘어가서 이제 4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4번의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아갈 때 n분의 코사인 파이 n 세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근데 혹시 이거 극한값 바로 보이니?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봐줄 수 있어. 코사인 이 각이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범위는 항상 치역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아니니?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떤 숫자였을 거야. 분모는 무한히 커지지. 그럼 무한히 커지는 것분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떤 숫자였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이 수렴하겠죠.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n자리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도 이 코사인 값은 어쨌든 방금 얘기한 그 범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얘의 극한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얘를 n으로 나눈 거의 극한이 궁금해. 그러니 양면을 다 n으로 한 번씩 나눠보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뭐 해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한번 취해보자 이거야. 얘는 어디로 가니? 0. 얘는 가운데 있는 근음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극한값이 0이구나. 아까 얘기한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걸 사용해 본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뭐 얘는 훨씬 더 간단한데 여기서는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분의 2n-1보다는 크고 n분의 2n 플러스 1보다도 크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n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곧장 뭐 하면 돼? 요 부등식에서 바로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된다 이거야. 좌변은 어디로 가니? 우변도 2로 가죠? 그럼 가운데 있는 놈도 2로 가야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없는 거 맞지? 근데 수원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문제 풀다가 보면은 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찾아보면서 공부해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좀 나한테 질문이라도 좀 다시 해줘. 평소에 시험 대비하는 것처럼.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6페이지에 있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일단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도 일단 이 등비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리고 그거의 합은 어떻게 구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넘어가 볼 건데 일단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됐어? 초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해서 일반항을 나타냈었어. 기억날까요? 그때 그 등비수의 합은 공식이 이것도 좀 말로 한국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공비 빼기 1분의 5 곱하기 초항 곱하기 공비의 무슨 승?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등비수의 합공식도 있었었죠. 물론 이제 공비 빼기 1, 공비 항의 개수승 빼기 1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건 마이너스 1을 분모분자에 곱했다 생각하고 기억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뒤쪽에서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예요. 바로바로 필기를 해볼 사람은 없니? 그러니까 좀 기억이 애매하다, 잘 안 난다, 까먹었다 하는 것들 있으면 좀 바로바로 적어보려고 해봐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등비수열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은 저 등비수열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발산한다면 어떻게 발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일단 뭐 이거 전체를 볼 거는 아니고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일부분이냐면 이렇게 표현된 아래 n승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한번 취해준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 거야.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니? 좀 상상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 엄청 커져요. 엄청 퍼져요. 또 진동할 수도 있죠. 또 1 계속 1. 계속 1일 수도 있고 또 계속 0. 계속 0일 수도 있고 계속 0은 아닌데 뭐 그것도 있긴 하겠다. 0으로 수렴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그걸 뭘 기준으로 뭘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이 밑자리에 있는 R 얘가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인지를 생각하면서 얘의 극한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 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만약에 얘가 5의 n승이었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이때 극한은 어떻게 될 거야? 무한대로 발산했겠죠. 만약에 얘가 1의 n승이었다면 1만 나왔었을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아니야. 자, 만약에 9를 없앴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니에요. 2분의 1의 n승이야. 아까 내가 수열의 극한에서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값을 넣어보라 그랬지. 넣어봐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어떻게 되고 있어? 0에 가까워지겠지. 만약에 내가 여기에 9를 붙였어. 그러면 뭐만 바뀌는 거야? 그 숫자들에서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근데 그 크기는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중요한가? 어차피 0인데 뭐. 이땐 그래서 얘가 0에 수렴한다 이거야. 이해됐어?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이게 진동이죠.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어서 마이너스 3의 n승은 진동. 이것도 진동이죠. 그러니까 3 크기만 본다면은 3, 9, 27, 82, 243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값이 커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호가 풀마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엄청 큰 숫자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커진다. 안 돼. 계속해서 작아진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근데 이러한 예시들을 봤을 때 그래서 아래 범위를 어떻게 나눠봐야 되는지 얘는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총 5개로 쪼개서 볼 거예요. 첫 번째 R이 1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아까처럼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R, R제곱, R3제곱, R4제곱 계속 R이 곱해져 나가지. 근데 R이 1보다 크면 값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무한히 커졌겠네. 아,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두 번째 R이 1일 때도 봐야 돼. 그럼 그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1만 나오는 거 맞죠? 세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면은 값이 계속해서 작아져. 근데 무한히 음수까지 작아질 수는 없다 보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음수일 때는 아까 내가 부호 떼고 생각하는 거 먼저 이렇게 했었었지. 근데 어차피 그럼 0에 가까워지는데 부호가 풀마 바뀌어도 결국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봐줄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극한은 진동이었지. 근데 이 진동은 반복되는 수열들이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였었어. 그쵸?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은 진동. 이때도 진동이었죠. 근데 얘는 같은 값이 반복되어서 진동은 아니었었어. 값은 크기만 봤을 때 모든 항들의 부호를 떼버린 크기만 봤을 때는 점점 커져 나갔었을 거야 얘도. 근데 부호가 풀마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양수인 쪽에서 엄청 커졌을지 음수인 쪽에서 엄청 작아졌을지 그거를 알아볼 수 없어서 진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알겠니? 자, 그럼 정리해서 얘네들 중에서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를 이제 좀 구분을 지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R의 n승이라고 생겨먹은 요 놈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일단 얘 탈락, 얘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 탈락.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는 R의 n승이 수렴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두 번째 그럼 발산할 때는 언제야? 나머지 수렴하지 않는 R에 대해서는 발산했겠지. 그래서 이것 좀 같이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공B 있지. 계속해서 곱해져 나가는 그 값이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봐줄 수 있다. 기억해놓고 있어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했지 r의 n승을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r의 n승이라고 생겨먹은 요 수열은 이 구간에서 이 범위에서 수렴할 수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그럼 언제 수렴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R은 범위가 똑같아.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항이 있지. 이 일반항에서의 초항이 A죠. 그쵸? 맞니? 초항이 0이면 R이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 B는 항상 이 범위에 있으면 수렴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초항이 다른 걸로 존재하잖아? 초항이 0이어도 수렴한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추가로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니? 네. 다시 보고 필요한 거 정리해놔야 돼. 자, 그 다음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완벽하게 등비 수열인 애들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에서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 등비 수열처럼 생긴 아래 n승이 포함이 된 수열에서의 수렴과 발산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 더하기 R의 n승분의 1 이렇게 생긴 수열에 대해서 일단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등비 수열의 이제 수렴과 발산을 따져볼 때 공비의 범위를 좀 나누어 가지고 생각했었었지. 범위를 몇 개로 나눴었어? 아까? 5개.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똑같이 나눠. 물론 책에서는 4가지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할 거야. 아마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보면은 39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를 본다면은 4개로 쪼개놨을 거야. 근데 이게 문제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1보다 클 때,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작을 때로 꼭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줘. 알겠죠? 자, 그럼 얘의 극한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선 먼저 R이 1보다 클 때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R의 n승이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가? 0. 0으로 가야죠. 두 번째, R이 1이야. 그럼 저 극한은 1. 1로 가니까 2분의 1이겠지 결국에. R의 n승 1이니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그때는 R의 n승은 어디로 가? 1. 다시 0. 0으로 가. 그러니까 전체가 1로 간다. 이 얘기 바로 해준 거겠죠? 그 다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때 이 극한은 2분의 1. 아니면 전체 데이터. 그쵸 0분의 1이니까 그 얘기는 발산한 안소리겠지.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 5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때는 R의 n승이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플러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얘가 플러스 무한대였다고 쳐봐. 전체는 어디로 가? 0.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고 쳐봐. 전체는 어디로 가? 무한대. 0이죠.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상수고. 그건 부호 마이너스를 나중에 곱하더라도 무한대분의 1이면 0일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이겠지. 이때는 또 수렴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럼 3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 몇 가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1번은 됐고 2번 좀 잠깐 볼게요. 개념 꼭꼭에 있는 2번 문제를 좀 봤을 때 첫 번째, 마이너스 4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를 해보아라. 자, 우리 이제 아까 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차수를 따졌지. 왜? 차수가 큰 놈이 훨씬 더 힘이 셀 거니까. 변하는 속도가 빠를 거니까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할 거거든. 그쵸?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봐. 밑이 3인 거랑 마이너스 4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둘 중에 훨씬 더 값이 빠르게 변화하는 애는 누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겠죠. 물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값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빠르게 커질 수도 있으니까 얘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거야. 그럼 그때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뭘 생각을 해주면 돼? 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0에 가까워진 애들처럼 생각을 해주실 수 있었으니까. 그럼 얘는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겠니? 자, 근데 얘도 원래 정석은 이거야. 아까도 이제 분모 중에서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었어. 얘도 마이너스 4의 n승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럼 이때 식은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4의 n승은 뭐 그대로 똑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1이었을 거야. 3의 n승은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으로 바뀌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4의 n승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의 1승 이거 하나 남아 있었겠지. 맞니? 그랬더니 마이너스 4분의 3, 0 다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를 계속해서 곱해 나간대.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겠죠 얘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극한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 자, 그럼 두 번째 4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이야. 혹시 이거 극한값 바로 보이니? 여기 플러스 1승이야. 아무튼 극한값이 좀 보일까요? 4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야. 0이죠, 그쵸? 분모에 비하면 분자가 아무것도 아닌 숫자들인 거야. 0으로 가겠지. 아니면 끊어서 봐도 괜찮아. 4분의 2의 n승 더하기 4분의 3의 n승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쪼개서 봐도 괜찮아. 0으로 갔을 거잖아 결국에. 괜찮니? 그 다음 세 번째 3의 n승 빼기 2의 n 마이너스 1승. 얘의 극한은 어디로 갈까? 무한대. 양의 무한대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네 번째 4의 n승에서 5의 n 플러스 1승을 뺐어. 얘는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결국에 밑이 큰 놈이 차수가 큰 놈처럼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뒤쪽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도 나올 거거든.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라는 게 보이니? 왜? 얘는 40 곱해져 나가는데 얘는 30 곱해져 나가니까 얘가 영향이 더 센 거야. 쉽게 얘기하면 n의 개수가 1일 때 그때를 기준으로 밑을 비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판단하기가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예제 5번 문제 이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제 5번은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는 2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4 분자에는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승 더하기 8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는 2분의 1로 바뀌어가지고 써져 있는 거죠. 3분의 1로. 자, 그러면 일단 요 앞에 있는 극한 영향력이 가장 센 놈이 누군지 보이죠? 밑이 3인 애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 극한은 몇이다? 3이다. 그럼 혹시 여기에서도 극한값 바로 찾아볼 수 있겠어? 2분의 아니에요. 물론 2분의 1의 n승이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보다는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더 셀 거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얘 어디로 가니? 얘는. 그럼 얘가 제일 센 놈이다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세다라는 건 사실 값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거나 작아져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밑이 크다고 무작정 영향력이 무조건 세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얘가 없었다면 셌었겠지. 근데 얘네들에 비하면 얘네들이 훨씬 더 강력한 놈들이었던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n-1승 분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2의 n승까지. 자, 이 각각 분모 분자를 아까 그러면 얘기한 걸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서 봐도 괜찮지? 그럼 공식 좀 써볼까요? 자,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이야. 초항 1, 공비 2. 그럼 항이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다. 자, 그럼 분모에서는 항이 몇 개이니? 인지. n개. 분자에서는 항이 몇 개 있어? n 플러스 1개가 있죠. 얘는 n-1승 끝나니까 0부터 n-1까지 n개. 얘는 2의 0승부터 2의 n승까지니까 0부터 n까지 n 플러스 1개. 됐어? 그럼 뭐 1이니까 생략해주면 2의 n승 마이너스 1승분의 다시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것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그냥 1 떼버리고 2의 n승과 2의 n 플러스 1승만 봐도 충분했었겠다. 그러니 그때의 극한값을 2하고 나오는 거다. 괜찮니? 그래서 원래 정석은 아래에도 좀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미체 절대값이 가장 큰 거듭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정석은 맞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센지를 미체 크기를 가지고 사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이제 최고차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예제 6번으로 한번 봅시다. 아직 볼 게 좀 많아요. 이제 9번까지는 볼 거예요. 자, 수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자,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단 R은 0보다 크대. 자, 아까 우리가 R이 실수 전체 범위였다면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끊어가지고 범위를 총 5개로 봤었어.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양수니까 여기서는 크게 3가지로만 나누시면 돼요.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0과 1 사이일 때. 자, 해서 R이 1보다 클 때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그때 R의 n승이 어디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분자에는 R의 n승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는 R의 n승의 영향력이 큰 놈인 거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승분 1 마이너스 R의 n승은 영향력이 센 애들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을 극한값으로 가진다. 이걸 좀 끊어가지고 단계별로 보자면은 R의 n승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R분의 1의 n승 더하기 1분의 R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때 R분의 1은 0과 1 사이의 값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0으로 사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R이 1이면은 그때 이 극한은 어디로 가? 그렇죠. 1 빼기 1 나누기 2니까.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0과 1 사이로 갈 때. 자, 그럼 그때 R의 n승이라는 그놈이 어디로 가게 되니? 0으로 가지. 그럼 1 더하기 0, 1 빼기 0이니까 결국 이 전체의 극한은 1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양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1에서만 쪼개주면 됐었어. 근데 실수 전체로 본다면 1과 마이너스 1에서 다 쪼개주긴 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이어서 예제 7번. 자, 얘는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첫 번째, 얘는 3분의
2x-1 전체의 n제곱 이 수열에 이제 극한이 존재하도록 수렴할 수 있도록 이제 x의 범위를 찾아봐라라는 거야. 자, 얘가 그럼 어떤 꼴로 표현된 애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 거야 지금. 그쵸? 그럼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었어 아까? 밑자리에 있는 1, 공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어야 됐죠. 근데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등호는 1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걸 얘한테 똑같은 범위를 적용시켜주면 된다 이거거든. 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x-1이라는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 있어야 얘가 수렴할 수 있게 된다. 범위 찾아보면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라고 해서 x의 범위를 찾아봐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6-x의 2n제곱,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수렴할 수 있도록 x의 범위를 또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밑자리에 있는 공비 r이라는 걸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니? 600x 그쵸. n제곱 기준으로 밑자리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00x의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사실 볼 필요가 없을 거야. 왜? 어떤 숫자를 제곱했으니까 항상 0 이상인 거잖아. 이거 당연한 소린 거지. 그럼 얘만 가지고 정리했을 때 600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 x의 범위가 5 이상 7 이하다.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그래서 특이하게 등호가 두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답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공비만 가지고 따져도 됐었어. 근데 만약에 초항도 마찬가지로 따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있다. 여기서는 어차피 초항이 3분의 2x 빼기 1이잖아. 여기서는 초항이 600x의 제곱인 거. 어차피 공비랑 다 초항이 똑같이 생겼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초항이 만약에 다른 걸로 표현이 됐다? 그럼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지. 그쵸? 초항이 0이 되는 것까지도 추가를 시켜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바로 오른쪽 문제 풀어볼 때 이제 초항이 0이 되는 걸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남았다. 이제 8번, 이제 9번. 자, 이제 8번으로 이어서 또 한번 보면은 자,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더하기 1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때 n은 자연수이다. 정신 차려. 두 개 남았다고. 자, 그럼 얘도 결국에 이 극한을 볼 때 n자리에 자연수만 넣는다라고 했잖아. 수열의 극한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얘가 결국 R에 n승이라는 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수열처럼 좀 접근을 해보는 거지. x는 사실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리고 밑자리에 있는 자리에는, 밑자리에 있는 그 숫자에는 다 넣어도 괜찮다고, 어떤 실수든.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이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 1과 마이너스 1에서 끊어서. 자,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커. 자, 그럼 요 극한에서 1보다는 x의 2n승과 x의 2n 플러스 1승의 영향력이 더 셀 거지. 그럼 그때 fx 얘는 뭐라고 정리해봐 줄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없이 봐도 된다 이거잖아. x 그쵸? 약분 다음에 x만 남겠죠. 자, 두 번째 x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그때 fx는 x는 그대로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1.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어.
그럼 그때는 x의 2n승 어디로 가? 0. x의 2n 플러스 1승 똑같이 0으로 가겠죠. 그럼 그때 fx를 뭐라고 써?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1이니까 1.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때 fx를 또 뭐라고 쓸지 보니까 x의 2n승은 어디로 가? 이걸 뭐 짝수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1 1로 가죠. 얘는 홀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럼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야. 그럼 fx는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그러면 얘네들이 플러스로 갈지 마이너스로 갈지도 보이긴 해. 근데 어쨌든 영향력이 세졌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얘네들이 또 없다 생각하면 그때 fx를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x라고 쓸 수 있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요 조건들에 맞춰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 일단 1보다 클 때 1,1에서 끊겨 있지만 y는 x의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졌을 거고, x가 1일 때는 fx도 1, 점 하나 채워주시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라는 함수 값을,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y는 x라는 그 직선을 따라서 또 한 번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프 그렸고, 그럼 우리가 또 뭘 찾아야 돼? 어디에서 불연속인지까지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 다음 마지막 예제 구박. 자, 첫 번째,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지금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자, 이때 뭘 구해보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빼기 4 분의 an 마이너스 1 더하기 6 요놈의 값이 2와 같다. 이걸 가지고 이 극한값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되겠니? 자, 근데 여기서는 뭘 좀 알고 시작을 해주면 좋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하잖아? 그럼 이건 뭐랑도 같을 거냐면은 an-k라고 표현하는 거랑도 같아. 아니면 an 플러스 k라고 표현하는 것과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k는 어떤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정수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걔가 예를 들어 1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서 왼쪽으로 k번째로 갔어.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무한대로. 그럼 걔도 어디에 수렴해? 똑같이 1로 수렴하고 오른쪽으로 더 이동해도 1로 수렴한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즉 얘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잖아. 그러면 싹 다 알파로 수렴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극한의 성질 중에 아까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4층 연산을 시켜도 마찬가지로 수렴할 수 있었어. 맞아? 네.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4라는 것도 n이 무한대로 가도 4로 수렴했을 거 아니야. 수렴하는 것들끼리 뺐으니까 얘도 수렴하겠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했으니까 얘도 수렴하겠지. 수렴하는 것들끼리 나누어도 전체도 수렴하겠네. 따라하고 있는 거니? 그럼 거꾸로 다 하나하나 쪼개도 괜찮다 이거야. 맞니?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네 둘은 다 똑같은 극한값을 가질 테니까 알파라고 그냥 바꾸어서 찾아보셔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몇이랑 같아? 얘가 2랑 같아. 그래서 알파를 찾아보니까 알파는 그때 14하고 나온다 라고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이어서 2번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1에 an을 곱한 거의 극한값이 2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n제곱 더하기 2n 곱하기 an 분의 4n 플러스 1 이놈의 극한값을 찾아보아라라는 문제. 자, 근데 얘가 이제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봤었던 거긴 한데 이거 전체를 새로운 수열로 치환해가지고 보는 그러한 문제랑 사실 좀 비슷해.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는 b라는 그 수열의 극한값이 2다 라고 해봐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나는 an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못하는데 bn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n 대신에 bn이라는 수를 바꾸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an 대신 3n 플러스 1분의 bn이라고 써줘도 문제가 없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네. 자 그럼 그때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 이제 분모 문제 곱해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n제곱 더하기 2n 곱하기 bn분의 3n 플러스 1 곱하기 4n 플러스 1이라고 적어봐 줄 수 있네. 따라하면 여기까지. 자 그랬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네.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거 보이죠? 차수 비교해볼까? 분자, 2차. 분모. 2차. 어차피 얘는 n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왜? 2로 수렴할 거니까. 되겠니? 그럼 최고차항 개수만 이제 따져봐야지. 분자에서의 최고차항 개수는? 분모에서의 최고차항 개수는? bn이니까 2라고 그렇게 봐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6하고 나온다. 끝내기 전에 잠깐만. 자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의 좀 야매 같은 풀이긴 한데 이걸 만족하는 A인이 한두 개였겠니? 졸라리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N을 사실 하나 예시를 좀 잡아놓고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3n 더하기 1과 AN 곱해서 극한추했더니 2가 나오는 거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면 되게 단순한 게 그냥 3n 플러스 1에 2라고 적어보면 되는 거잖아. 성립하죠 그러면. 이거 넣어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치환하는 게 귀찮다면. 근데 어쨌든 뭐 정확적인 풀이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맨 처음 푼 건데 어쨌든 지금처럼 어쨌든 답을 좀 빨리 구해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성립하게 하는 AN에 대한 예시가 좀 바로 보여. 그럼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겠니?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고요. 숙제는 바이블 우리 방금 봤었던 부분들 그래서 9까지 한번 풀어봐 보시고 R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풀게 있긴 할 텐데 일단 7페이지랑 9페이지 그리고 이어서 13페이지까지 풀어보는 거 숙제를 좀 한번 해봐 줍시다.